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권영세 대행,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모든 현역들이 거기에 서 있지만은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봐도 여권 후보 중에서는 단연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내란 수계, 외환 수계, 윤석열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지만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한동훈을 몰아내버린 것. 네. 이것도 잘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기회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호시탐탐, 호시침침하고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헌재가 인용하면은 즉 파면이 결정되면은 네. 다 끝나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렇죠. 버텨도 네. 이제 뭐 안 돼요. 그것은. 네. 그리고 경호처고 경찰이고 뭐 군인이고 누구도 어떤 명령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회를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올 거예요. 네. 한동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 현역 의원들이 다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올 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한동훈은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친윤들과 알력으로 분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당이 돼서 각각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말하기까지는 초점을 흐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윤석열 체포, 헌재 네. 인용 이 두 가지만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미 정치인들이 내심으로는 이 네. 국면에 대한 판단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도 정치인이고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장 무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장 무도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아니, 국민들을 지금 뭐 상대로 설마 진짜로 믿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홍준표 예. 시장 같은 분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도 본격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끝난 거 알아요. 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 부대 TK들의 일부 세력을 거기를 잡느냐. 이건 진짜 소탐대시라고 민주주의나 역사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괜찮다고 지금 우리 문제 없다. 우리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밑에 지금 다 뻥커 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뻥커 있지. 뻥커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뻥커 네. 팔 시간 벌고 있는 겁니다. 저희 헌법재판소 그 심판 하는 내용도 이제 녹화 중계로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볼수 그래서 제가 있죠.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랬군요. 거기 윤석열 그 변호인단도 변호하는 행태를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죠. 아니 딱 보시면 알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게 그 얘기하는 게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할 건 하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로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계엄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록도 아직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무회의가 없으니까 열리지를 못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열리지 계속 않았어. 어버버대면서 그 행안부에서 정리해서 갖고 있는데 그럼 그거 안 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습니다. 아니 네. 그 국무회의는 네. 열리지 않았어요. 네. 열리지 않고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11명인가 뭐 했다 왔다 갔다 했고 네. 제가 법사위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네. 국무회의가 열렸냐? 안 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네, 국무회의 의사록도 없는 거예요. 회의록도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든 종은 치는데 네. 아직도 제2의 내란이 그 주술 속에서 내년만 즉 음력설만 지나면 우리가 좋아진다. 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네. 저 세력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키면은 제2 내란도 종식되고 주술국가도 종식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재가 돌아가기 때문에 잘 알죠. 아니 말씀대로 헌재가 이제 오는 14일부터죠. 네. 다음 달 4일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가 있는 주를 제외하고는 주 2회 이제 집중 변론 심리를 심리를 하는 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오후에 변론기를 잡았고 그 얘기는 컴팩트하고 빠르게 심리를 하겠다는 선언인데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사를 할 때는 소추위원단의 그런 대표격이었잖아요. 검사였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야. 지금 시기. 그때 권성동 지금, 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당 대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소추장을 가지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소추 변경도 하고 네. 그때는 뭐라고 했냐 권성 헌재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확 변했어요, 확. 네. 보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여기서 중요해. 자기 얘기라고 하네.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윤석열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날 두 분이 끝나요. 두 분이 끝나니까 6명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밀어보자. 6명 이거겠죠. 있으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면은 4월 18일 날 이후는 판결을 할 수 없다. 4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믿고 있다가 최상목 등이 두 명이 두 명을 돼버린 거죠, 임명을 추가로. 해버리니까 네. 네. 벌컥 했다는데 음.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 보십시오. 절대 노무현 헌법재판소에서 2달이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석 달이었어요. 달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2달은 넘어도 석 달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말이면은 네. 반드시 파면 선고가 나온다. 판결이 네.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 4월 달까지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네. 쟁점을 크게 5가지로 압축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계엄 선포 행위, 두 번째로는 계엄 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세 번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네 번째는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다섯 번째가 법조인 체포 지시행위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 5가지 쟁점을 떠올리면은 어느 하나 네. 윤석열 두둔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 진짜 솔직히 사실이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목도하고 사후적 취재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부 헌법학자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한 번 심리하고 바로 선고해야 된다. 명명백백하고 있지 않냐. 모든 증거가 착오 넘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법부라는 게 신중해야 되니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와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크게 있었고 네. 그다음 내란죄 국헌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탄핵 소추 사유로 담았는데 후자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과정 쉽게 얘기해서 헌법적 위헌적인 부분은 헌재에서 따지고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 형사 재판으로 다투자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 네. 주된 사유가 이거고 이걸로 국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빼면 되냐 뭐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국민의힘의 아니, 입장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거 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순 아닙니까 예, 이거는? 예, 예. 어. 그러니까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하자는 거죠. 법원에서 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억지예요. 네. 그걸 저 공부 잘한 사람 모두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억지를 네. 부려서 자꾸 연장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네. 왜 저러느냐? 난 진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그 탄핵 소추안 가결하고 부결하고 정할 때는 사실은 내란죄 들어간 게 오히려 더 문제였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 내란이 아직 판단이 안 끝났는데 이걸 왜 집어넣냐? 심지어 내란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국민의힘은 불편해 있었습니다. 근데 아, 이제 그러니까. 와서 하다니까 이제 다른 얘기. 내란죄를 제가- 넣어야지. 네. 내란죄를 넣어야지. 자기네들이 내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 제가 내란 국조특위 네. 위원장을 하루 했어요. 음. 그 왜냐 하니까 제일 연장자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요. 네. 그때도
내란죄 국정조사 특위인데 왜 내란죄냐? 이 죄라고 확정 안 됐으니까 혐의로 죄를 하자. 혐의로 하자.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바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와 예. 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기일 정의하면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하고 무슨 네. 빨대 역할이 있냐 뭐 이상하게 네. 하는데 바로 그분이 네. 보수라니까요. 네. 그 얘기하신 분이 헌법재판관이 네. 그러니까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전혀 그러니까 없는. 나는 저렇게 딱 두 가지예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8일 네.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끝나니까 그때 너무 못한다. 그때 너무 만약에 못하죠. 못하니까는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한 것을 그렇게 비난하다가 이제 국민이 그거 아니니까 싹 거두고 또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경찰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본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잖냐고요. 네. 거기서 하는 건데 음. 공수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 또 이 내란 이거학과 형법 이 문제를 구분할 줄 알면서도 그걸 공격하는 것은 그냥 때거리예요. 네.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받는 거에 있어서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 헌법재판 관련돼서는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길길이 날뛰고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데 이게 목표가 국민의힘의 목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오롯이 목적은 시간 끌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계산을 네. 해보면 요게 딱 이야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연기를 잘하시네. 그 네. 가장 무도회가 그 시간 끌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가 네. 오롯이 목적입니다. 정말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하는 예. 거라면 이야기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최대한 보수세를 결집해서 대선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냥 얻어 걸린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기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지고 한두 명 정도 명은 날아가지 나가지 않을까? 않을까? 예. 이런 그냥 이 막연한 기대에 더불어서 최대한 한 명이라도 보수세를 결집시킨 상태에서 대선에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을 끌어야 된다. 윤석열은 그때까지만 우리가 보호해주는 척을 하자. 네.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해서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 다 맞아 그리고 떨어집니다. 여기에 또 이제 그런 영문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활용점정인 게 네. 그 헌재 출석 관련해가 윤갑 변호사 얘기한 게 정말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네.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죠. 저는 하다 재판받는 사람이 자기가 적정한 기일에 나간다고 재판 많이 받아보셨죠? 적정한 기일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5년을 재판 받아본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잠시 쉬다가 지금도 받아요. 그런데 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진짜 엉뚱하다. 적정한 기일에 법조인 출신이 적정한 기일에 나가게 적정한 기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언론 경향신문이 썼던 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변호인을 윤석열 측에서 하는데 6, 7억씩을 준다고 해도 그 오지 JTBC 네. JTBC 했죠. 변호인도 안 하겠다고. 안 한다 하는데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변호인들은요 1,000만 원이에요. 네. 거의 무상 변론에 가까운 거네요. 성공하면은 500만 원. 많이 받아봐야 1,500만 원인데 네. 네. 박근혜 측 가면은 6억 7억 받으니 윤석열 측 가면 참 윤석열 측에 가면은 네. 그래도 거기 갈라 하겠어요. 네.